자, 우리 시너지 28쪽 유형 22번부터 볼게. 우리 집합하던 중이었고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까지 했어, 그치?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왔어. 물론 숙제를 덜 했지만 막상 풀어봐도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치? 우리 앞에서 옛날에 연습했던 부분이고 집합의 연산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하고 나니까 어차피 뭐 연산 법칙이란 것도 몇 개 없고, 그치? 그놈이고 좀 하다 보면 늘 익숙한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문제 없었는데, 자, 지금부터 볼 유형이 조금 어려운 유형들이 줄줄이 나올 거야, 그렇지? 마풀이 조금 다른 책 비해서 문제수도 많고 유형들도 조금씩 더 있어. 그런 문제들이라서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들이 이제부터가 진짜 집합이야. 자, 첫 번째 집합의 원소의 합을 이용하려는 문제야. FA를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정의했다 치자.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 FA가 아니고 뭐 SA라 주기도 하고 한다고, 그치? 원소들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정의되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세요. 자, S라 할게, F라지만 SA를 A라는 집합의 원소 합이라고 그럴게. A에 속하는 원소들을 다 더한 결과가 나오겠지. 자, 그때 보세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 A와 B의 합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더하라는 것은 일단 A의 원소를 다 더하고 B의 원소를 다 더한 걸로 끝내면 되니? 안 되지. 왜냐면 이 집합과 이 집합에서는 공통으로 되는 원소가 있잖아. 합집합을 만들 때 공통의 원소는 한 번만 써야지. 더할 때도 한 번만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공통의 원소는 두 번 더해진 거지.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야. 공통의 원소가 뭐야?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뭐랑 비슷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과 어때? 완전히 똑같죠.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나 원소의 합을 구하는 식이나 같은 원리로 접근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를 볼게. 이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부분이야. 119번 볼까? 자, 1부터 100까지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FA를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 정의됐어. 항상 원소 불러라 했습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합은 당연히 이걸로 봐야겠죠. A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에서 A의 집합의 원소의 합이랑 합을 뺀 거랑 같다. 맞니? 맞지? 우리 원소 개수도 마찬가지잖아.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 개수 뺀 거랑 같으니까 결국 그들의 합도 어때? 똑같이 성립하겠죠. 오케이. 두 번째, 자, A가 B를 A가 B에 포함된다면 A의 원소의 합이 B의 원소 합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틀렸죠.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놈이 포함되는 놈보다 더 크거나 같을겠지. 근데 그 원소들의 합은 어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왜? 개수가 많다고 해서 합이 더 크지는 아니잖아. 얘들은 원소 조그만 애들이고 얘는 몇 개 없지만 큰 원소들만 있으면 당연히 어째? 이쪽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치? 마냥 같지는 않구나. 원소의 개수랑 원소의 합은 마냥 같지는 않구나. 됐지? 대소를 비교할 때는 같지는 않구나. 부등식에서는 같은. 세 번째, 맞아 틀려? 틀렸지? 빼기 뭐 해야 되니?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빼주셔야 되는 거지. 맞니? 왜? 잘못해서? 근데 분위기가 그러지? 맞니? 맞지? 그래서 이게 생각을 조금 하시면 돼. 원소들의 개수와 원소의 합. 그치? 합은 그 원소들이 어떤 숫자가 더해지는지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은 어때? 어차피 등식일 때는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 전체 원소의 합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집합의 합도 정해져 있으면 그 집합 합도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뺀 나머지가 네가 되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치? 근데 둘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A의 원소합이랑 예집합 원소합이랑 뭐가 크니? 알 수 없는 거죠. 개수는 물론 알 수 없겠지만 개수가 누가 큰지 알아도 합은 누가 큰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조심하시면 되는 거겠다. 그러면 어디 볼 거냐? 21번. 자, 얘는 S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각 원소들의 합을 SA, SB를 하면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A 합집합 B가 6가 되고요. A 교집합가 3U야. 그럼 무슨 말이야? S, A 합 B가 얼마나 얘기니? SU랑 같은 거지. 전체 합이다. 얼마니? 1부터 6까지 합은 6, 7, 4, 12, 21 되겠고요. S, A 교집합 B는요. A 교집합 B가 3, 6이니까 합은 얼마 된다? 9가 되겠죠. 자, 봐봐. 문제 수어진 조건 가지고 내가 합에 대한 걸 찾아낸 거는 이 두 개. 근데 구하라고 하는 너. 이 두 개. 이거. 일단 합이 있고 표집합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얘는 SA 더하기 SB 빼기 SA 곱이 이렇게 되는 게지. 집어넣으면 21은 SA 더하기 SB 빼기 9. 그럼 SA 더하기 SB는 얼마나 얘기야? 30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주어졌는데 얘를 구하는 거야. 뭐가 생각나요? 얘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뭐가 생각나?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값을 물었어. 뭐가 생각나? 산술기하평균 생각나잖아. 산술기하평균. 야,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모르게 많이 배웠니? 그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한 문자에 대한 2차 시로 나타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풀어나가는 거. 두 번째, 합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산술기하평균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했었지? 왜? 배우긴 배웠잖아. 그지? 산술기하평균이 뭐였니? 자, 우리 명제에서 배울 거야. 먼저 보시죠. 야, 씨. 그렇지. 아니 정규과정은 안 배웠지만 우리 옛날에 했으니까. 산술기하평균이 뭐냐면, 자, 산술평균은 둘이 돼서 나누기 한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 근데 얘들 사이는 어떤가? 항상 네가 크나 같다는 관계 있었지. 항상 선입하는 절대 분식이야. 그래서 얘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2를 곱해서 이렇게 많이 그냥 바로 쓰는 거야. 분모거든. 그렇지?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선입하는 거. 그리고 등호는 어디서 선입하니?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럼 뭐 이 식에서 보면 합이 있고 곱이 있지. 만약에 합을 주면 곱이 얼마 이하가 나오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해지겠고요. 곱을 주면 합이 얼마 이상이 되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곱과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는 게 산술기하평균이에요. 그치? 한사 선입하는 거지. 좀 이거 보세요. SA 더하기 SB는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얼마야? 2루트 SA 곱하기 SB다. 이거 얼마야 지금? 30이지. 그럼 2 나눠주면 얼마 되고요? 15가 되고요. 루트 있으니까 제곱하면 225 SA 곱하기 SB. 따라서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은 얼마다? 225입니다. 괜찮니?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거는 보고 또 봐도 좋으니까 지금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산술기하평균 쓸 때 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산술기하라고 보셔도 돼. 고등학교 수학에서. 오케이? 119번. 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는 아 미안. 미안. 그래서 늘 표정이 그랬구나. 자, 정정하겠습니다. 굳이 핑계 대자면 배가 고파서. 그치?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지, 그치? 포함되면 당연히 원소의 개수도
어이씨, 그치? 이렇게 될 거고요. 선생님 생각하는 거 그래. 원소에 그냥 포함한 게 없을 때 원소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하면 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건 특별히 그냥 많은 게 아니고 포함하고 있으니까 B 안에는 A가 모조리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B, FB 안에는 A의 원소의 합이 모두 다 포함된 상태에서 추가로 B에만 있는 원소들 합까지 더해진 거지. 당연히 얘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합도 당연히 풀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오케이, 미안. 니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네. 빨리 얘기해야지. 두 번째 풀고 나면 얘기하네. 뒷마 앞으로. 아까 얘기했으면 덜 민망할 텐데. 자, 그 다음 합의량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합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지. 23번, 24에 나오는 약수집합의 연산과 배수집합의 연산이 되겠어요. 이거 또 그냥 생각하면 금방 나와. 보세요. AK를 K의 약수집합을 하자. 양의 약수. 정의한다면, 자, 보자. A, 4와 A, 1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4의 약수의 집합과 12의 약수의 집합이야. 누가 누구를 포함하겠니? 4의 약수의 1, 2, 4는 1, 2, 3, 4, 6, 12. 1, 2, 4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이렇게 되어야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포함하게 성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4의 배수가 12. 그치? 12가 4의 배수니까 당연히 12의 약수 안에는 누가 들어있니? 4의 약수가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따라서 약수 집합에서 여기 있는 이 첨자 부분이 서로 약수 배수 관계 있을 때는 한 놈이 다른 놈을 포함하는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에 반해서 A의 8과 A10이 포함 관계가 있다 없다? 8의 약수, 10의 약수 물론 중복되는 것도 나오겠지만 어느 약수가 어쩌게 반드시 다 포함된다 말할 수는 없죠. 여기 1, 2, 4, 8이고 너는 8이 없잖아, 그렇지? 여기가 서로 배수 관계가 아닐 때는 둘이 포함 관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배수 약수 관계 있을 때만 한쪽이 다른 쪽이 완전히 포함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A4와 A12의 교집합은 당연히 얘가 포함되니까 교집합은 A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4와 A12의 합집합은 당연히 뭐가 되겠냐? A12. 이건 포함되니까 당연히 성립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A8과 A12는 포함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8과 A12의 합집합을 A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지. 8의 약수와 10의 약수를 모조리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얘는 나타낼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뭐는 가능하다? 교집합은 가능하다. 왜? 너의 약수와 너의 약수의 공통인 약수를 모으면 되잖아. 8의 약수와 10의 약수의 공약수는 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8과 12의 최대 공약수 누구야? 4지. 그래서 4의 약수 안에 너의 공약수가 죄다 들어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합집합과 교집합을 하나의 집합을 나타낼 수 있지. 둘 중에 하나로. 근데 포함 관계가 없을 때는 합집합을 한 개의 집합은 못 나타내지만 그래도 교집합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최대 공약수를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죠. 둘의 교집합은 항상 최대 공약수의 집합이겠죠. 됐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약수의 집합의 연산들을 새로운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계속 정리해 나가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정리가 안 되잖아. 어떻게 되겠니? 분배 없이 써서 정리되는 걸로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야. 분배 없이 쓰면 정리되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보세요. BK는 K의 배수 집합으로 약정해주다. 그럼 B 4와 B 12. 역시 이번에도 얘가 무슨 관계 있어? 서로 약수 배수 관계 있겠죠. 그러면 4의 배수와 12의 배수 누가 더 많아? 배수 쪽일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지 배수들이.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 안 해줬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첨자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 있을 때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하는 관계가 성립하겠다. 맞니?
근데 그에 반해서 배수한 게 아니지. 그러면 한 배수가 한 집합 다른 집합 포함한다 말할 수 없네. 8의 배수가 다 12의 배수한테 아니야. 12의 배수 8의 배수한테 다 있나? 아니라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포함한 게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포함하게 성립하니까 당연히 B4와 그다음에 B12의 교집합은 작은 놈이니까 B12가 되겠죠. 그다음에 B4와 B12의 합집합은 큰 쪽이니까 B4가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 배수관계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관계 없기 때문에 B8과 B12의 합집합을 어느 하나의 배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교집합은 또 된다 안 된다? 된다. B8과 B12의 교집합은 공통인 거잖아. 따라서 8과 12의 배수의 공배수를 모아야겠죠. 8과 12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최소 공배수가 얼마인데? 24잖아, 그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배수의 집합들의 연산을 통할 때는 두 집합의 연산을 한 집합으로 바꿔서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역시 합집합은 배수관계 아닐 때는 합집합을 표현할 수 없지. 그때는 또 뭐한다? 분배해 주시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끝. (123) 볼까요? 자, 약수집합이야 AN이. 그러면 앞쪽 보면 12의 약수와 16의 약수의 합집합이야. 돼 안 돼? 12와 16 약수 배수 아니니까 포함관계 성립 안 하지. 따라서 이걸 하나의 집합 나타낼 수가 없네. 12와 20 역시 마찬가지로 안 없네. 어이씨 그럼 어떡하지? 자, 우리가 제안했지. 공통으로 A12의 합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저걸 묶으라는 것도 분배 법칙. A12로 묶으려면 A16과 교집합 A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16과 20은 배수가 아니지만 교집합이니까 나타낼 수 있겠죠. 둘이 약수의 집합이니까 교집합은 공약수의 집합이겠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얼마야? 4가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A12와 A4의 합집합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봐봐. 12와 4가 뭐가 되니? 약수 배수지. 약수 집합이니까 누구야? 12 약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거 포함되니까 합집합 하면 뭐가 되니? A12가 되겠다. 여성형은 12가 나와. 오케이?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난하게 묻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야. 옆에 있는 유형 24에 있는 배수 집합 연산도 똑같은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다만 배수 집합 때는 이 작은 쪽이 더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포함하는 집합이 될 거라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자,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5번. 아, 이게 참 계륵 같은 놈이다. 이거 계륵 같은 놈인데 대칭 차집합이라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집합이야. 물론 이름이 안 나올 뿐이지 이렇게 생긴 집합은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알려주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적당히 니들이 어떤 건지 정의 정도랑 간단한 성질 정도만 보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실려 있는 문제들은 좀 더 지나치게 구체적인까지 다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해. 일단 보세요.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이렇게 이 부분을 색칠한 거를 대칭 차집합이라 해요. 아, 가운데 교집합이 빵 뚫려 있고 A와 B 쪽만 칠돼 있으니까 양쪽이 대칭 모양이죠.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자, 기호는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는 사물한 기호를 쓰고 있네. 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A에서 B를 뺀 거. 어디야? 요만큼이지. 합집합 또 어디에서? B에서 A를 뺀 거. 요만큼이지. 합친 게 대칭 차집합이야. 차집합인데 서로 대칭 뒤바뀌어 있으니까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어. 근데 자, 이렇게 정의되는 게 저 집합의 이름에 가장 맞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다양한 형태를 좀 바꿔서 풀 때가 있어요. 결국은 얘랑 똑같은 집합은 내가 색칠했을 때 이렇게 색칠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가장 많다는 건 뭐야? ABA 뭐해서? 합집합에서 뭘 빼면 돼? ABA 교집합을 빼면 딱 저 모양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보다 얘가 어때? 내가 더 판단하기가 더 편하지.
전체에서 공분대로 뺀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됐지? 어디냐? 여기에 첫 번째 쓴 거고요. 쌤 쓴 거 어디니? 여기지? 이렇게 나오고. 물론 중간 과정들 이런 것들 있지. 이거는 뭐야? 집합 연산 쓴 거잖아.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들을 뭐 분배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밑에 식이니까. 그치? 다 볼 필요 없고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개만. 쓰기 싫으면 두 개만 밑줄 딱 쳐주시라고요. 얘랑 얘.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대칭 차집합이고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지. 자, 그 밑에 보면 이 대칭 차집합 성질들을 쫙 정리해 놓고 있지. 그냥 간단히 해볼게. 또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보세요.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A, B나 B, A는 어때? 똑같지, 그치? 어차피 대칭인데.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자, O 결합 법칙도 성립한대. 해보시면 돼. 간단해가지고. 집합이 3개 필요하겠죠? 좌변은 A와 B의 대칭 차이 먼저 구해봐. 그치? 그거랑 C의 대칭 차집합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이게 편하다고요. 지금 이 부분이 색칠한 게 지금 너니까 이 B급 친구랑 C의 대칭 차집합 구할 거니까 B급 친구랑 C의 합집합을 먼저 구해봐. B급 친구랑 C의 합집합을 구하면 이게 되겠지. 거기서 B급 친구랑 C의 교집합이 얼마가 되겠어? 역시 B급이 헷갈려버렸네? 참. 다시 그지? 이게 A 대칭 차집합 B고요. 그거랑 C의 합집합은 C까지 나와보고요. 거기서 C하고 교집합이 얼마가 되니? C하고 파란색 합치는 게 이거지. 이 부분을 빼면 어디가 남아?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남네. 그렇지? 여기 남고 여기 남고 그리고 가운데 또 남고 이렇게. 여기 세 군데가 빠져있는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 않겠니? 에이, 굳이 안 그래도 그치? 어차피 모양이 고개만 잠깐 돌려보면 A, B, C 순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B, C의 대칭 차집합 먼저 구하고요. 그거랑 A하고 대칭 차집합은 A랑 이 B급 친구의 합집합을 먼저 구할게. 그러면 얘와 얘도 포함이 되겠죠. 거기서 A하고 교집합이 얼마야? 이만큼을 빼주시면 결국 여기는 합집합이 들어올 거고 여기로 빠져버리니까 아까는 어때? 같은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냥 대칭 차집합,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는 지금부터 있어요. 3번부터 보세요. A와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면 A에서 공집합 빼고 공집합에서 A로 해도 되지만 이게 훨씬 더 빠르게 편한다니까 생각하기가. 둘의 합집합 얼마야? A지. 둘의 교집합 얼마야? 공집합이지. 그럼 A 빼기 공집합으로 바꿀 수 있네? A 빼기 공집합은 얼마 되니? A가 되겠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똑같이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 나왔을 때 이게 참인지 의식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판단에는 이게 더 편하다고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얘기해주는 거라고요. A와 A의 대칭 차집합이야. 어떡하랬어?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얘기지. 둘의 합집합 얼마야? A. 둘의 교집합 얼마야? A. A 빼기 A가 뭐 나오니? 공집합 나오겠지. 그치? 자, 이거 보세요. 5번 보세요. 이거를 계속 여러 번 하는 얘기야. 그럼 위에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A와 A의 대칭 차집합 한 번 하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죠. 여기다가 한 번 더 A를 대집합하면 이만큼이 공집합이잖아. 공집합과 A를 하면 아까 얼마였나? A가 나왔지. 다시 한 번 더 A를 붙이면 이만큼 한 게 얼마였지? A지. A하고 또 A 하면 또 얼마 되니? 또 공집합 되지. 결국은 뭐니? 계속 번갈아가면서 공집합과 A가 계속 만들어지겠지. 대칭 차집합을 연속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공집합. 자기 자신이 같은 집합끼리 대칭 차집합을 연속적으로 해주시면 공집합과 A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래서 짝수기 하면은 공집합, 홀수기 하면 A가 나오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야. 계속 어떻게 보라고요? 이렇게 보시라고. 대칭 차집합을 A와 A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둘의 합집합 얼마? U에서
둘의 교집합, 공집합을 빼게 되니까 U가 되겠네. 금방 나오죠? 자, 이거 둘의 합집합 얼마? U에서 둘의 교집합 A를 빼니까 A의 교집합입니다. 금방 나오는 거겠죠. 맞지?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래.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면 공집합은 뭐냐? A 합 B랑 A 교 B가 어떻다? 같죠? 합집합도 같고 교집합도 같은 거는 둘이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네. A, B의 대칭 차집합이 아니면 벤다를 보면 되잖아. 대칭합이 어디야? 대칭합이 그때 또 융통색이 이용하면 되잖아. 여기가 대칭 차집합인데 그 부분이 지금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원수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여기 원수 하나 없으면 A가 어디든 이만큼 A가 되는 거지. 여기 원수 하나 없으면 B도 이만큼 되지. 그래 어때? 똑같아지다는 얘기겠지. 벤다를 이해하는 게 더 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되면 자 그래서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자 그랬죠. A, B의 합집합은 당연히 B가 되고요. 여기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럼 B 빼기 A가 되는데 B 빼기 A는 B 교집합 A의 연집합이 되니까 3이 돼. 됐지? 마지막 A와 B의 대칭 차집합에서 또 A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면 B입니까? 해보자. 둘의 합집합 그래서 둘의 교집합을 뺐어. 그거랑 A하고 또 대칭 차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다시 변단을 보자. 이게 지금 A 대칭 차집합 B잖아. 세창이 그거랑 얘하고 대칭 차집합을 또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의 합집합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이 B컴친 부분이랑 A하고 합집합 구하면 결국 A 합집합 B가 만들어지겠네. 거기서 얘 둘의 교집합을 빼냈어. 얘와 A의 교집합은 얼마면? 이만큼이지. 그러면 합집합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면 온전하게 뭐가 남겠니? B가 남겠지. 그래서 B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려보면 금방 나오는 거고요. 역시 모르면 어떡하라 해서 이렇게 외워가라는 얘기지. 집합이 중복되면 결국 A가 두 번 나오니까 A가 아닌 중복되지 않는 B가 답입니다. 그러지 마. 그냥 저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벤 다이그램이나 우리가 어때? 이 연산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해본 거라고요. 밑에 문제들 보면 다 그런 판단들을 묻고 있는 거잖아. 기호가 좀 다르게 나왔지만 결국 뭐야? A 빼기 B, B 빼기 A지. 대칭차집합 맞지? 풀어주시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저 대칭차집합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참 거짓을 찾는 문제를 볼 때는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도 좋고 정의를 이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변형식을 이용해도 좋지만 이게 제일 빠르다 간편하게 대체로 얘가 제일 편하다. 이렇게 표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 결국 이 대칭차집합? 그러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유형 26번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야. 좀 심하다. 그치? 심하다. 우리 이렇게 하자. 대칭 차집합도 안 나올지 모를 마당에 여집합까지는 하지 말자. 오케이? 대칭 차집합만 일단 연습하자. 뭐 너희들 하자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 있냐? 집합의 연산할 수 있겠다. 벤다이그램 그릴 수 있겠다. 다 옳은지 아닌지 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넘어갔다. 26번은 패스. 자, 그 다음 27번에 대칭 차집합의 활용. 요거는 볼게요. 자, 136번 볼게요. 전체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인데 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1, 2, 3, 4, 5래. 그 다음에 A 합 B와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집합이야? 적당히 연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A 합 B 교집합 얘는 뭐야? 여집합 묶어낼 수 있죠? 등고라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 묶어내면 가운데가 뒤집히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너 교집합 너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차집합이네. A 합 B에서 A 교비를 빼란 얘기네. 아, 이 수학은 나왔다. 무슨 집합이다? 대칭 차집합이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 원수가 3, 5, 7이네. 이제 뭐 하면 돼? 벤다이그램 그리면 훨씬 편하지?
A, B.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3, 5, 7인데 어떻게 나눠봐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 그 다음에 A에는 1, 2, 3, 4, 5야. 여기에 1, 2, 3, 4, 5야. 보세요. 자, 생각해보자. 여기에 1, 2, 3, 4, 5 있는데 여기와 이쪽을 합쳐서 3, 5, 7이야. 그럼 3, 5가 이쪽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A 안에 1, 2, 3, 4, 5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3, 5, 7 중에서 3, 5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남은 7은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치? 그럼 어떡할 건데? 1, 2, 3, 4 오니까 1, 2, 4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네. 그럼 이제 B도 완성이 됐지. B의 원소합은 14가 되겠네. 괜찮니? 자, 이런 식으로 대칭 차집합이라는 방법이 없지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몰라도 상관없긴 하지, 그치? 이 집합이 도대체 벤 다이그램에서 어느 부분의 영역에 색칠되는지를 알면은 거기다 원수 쓰면 되는 거야. 대칭하면 굳이 개념이 없어도 될 거다. 근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본 것뿐이야. 마지막 142번 한번 볼래요? A 원소 3개, B도 원소 3개. 근데 자 대칭 차집합에 0, 1이 들어간다며. 또 그래요. 여기와 여기에 0, 1이 들어갔는데 어느 쪽에 0 들어가고 어느 쪽에 1이 나누어 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 지금. 생각만 하고 있으세요. A에는 자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고 B에는 2, 3 이렇게 있어. 딱 봐도 일단 뭐고요? 3이라는 원소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여기는 3으로 뚝 들어갈 것 같아. 그 다음 또 뭐야? 또 멀쩡한 게 2 있지. 2는 B에 있는데 2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 수가 없니? 있지. 봐봐. B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된다니까 B 원소는. 근데 여기 2가 들어가면 분명히 이 자리에 2가 표현되어 있겠지. 없잖아.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되나?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2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무슨 말이야? A도 2를 가지고 있네? 그럼 니 아니면 니가 또 뭐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지. 그럼 두 가지잖아. 첫 번째 A 빼기 1이 2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A제곱 빼기 2가 2일 수도 있겠지. A가 3일 수도 있고 A가 얼마 2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A가 3이면 여기 2구역은 얼마야? 7이지. 근데 7이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왜냐면 3이면 여기 얼마야? 1 되겠지. 그러면 교집합에는 7이 안 들어갔는데 그럼 7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7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없는 거니까 3은 아니네.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2라면 얘가 얼마 되니? 1 되지. 여기는 0 되지. 그럼 여기는 0 된다? 자 A가 2라면 여기 1 여기는 2 1, 2, 3이 되는 거죠. 그럼 2, 3이고 1은 여기 있으면 되겠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2라면 2, 3, 0이야. 2, 3, 0인데 0은 여기 있어도 되겠다. 왜? 대칭사표에 0이 있으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 혹시 모르니까 A가 마이너스 1때 한번 해볼까? A가 마이너스면은 여기는 마3 여기는 2 그럼 여기 마3이면 여기 마3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마3 안 나오잖아. 표집합에 마3 못 들어가니까 마3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간다면 여기에도 마3이 찢어져 있어야겠죠. 아니네. 바로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경우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경우를 다 넣고 모순이 생기지 않는 걸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저는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유형 28번.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143번) 볼게요. 무슨 조건인지 보자. A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고요. 그놈의 부분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B는 일단 원소를 가지고 있어. 95를. 그리고 어떤 원소 A가 B의 원소가 된다면 그놈보다 1 큰 것도 원소가 되는 거겠죠. 그럼 확실하게 원소인 95가 있으니 95가 원소면 당연히 1 큰 뭐야? 96도 원소가 되는 거고요. 96이 원소니까 당연히 뭐야? 97도 원소가 되는 거고
98도 원소가 되는 거고 99도 원소가 되는 거고 100도 원소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B라고 할 수 있겠니? 아니죠. 왜냐면 문제에서 95가 원소라고 했지 95만이라는 게 아니잖아. 1도 원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안 알려준 것 뿐이지만 가능성 다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놈들은 반드시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 왜? 95는 무조건 원소라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찾아낸 원소들이니까 무조건 원소가 돼야 돼. 근데 이거 외에 추가로 다른 원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때 B의 부분집합 중에서 개수의 최소값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원소 개수가 적을수록 좋죠. 그럼 원소 개수가 최소가 될 때 부분집합도 최소가 되겠네. 원소 개수 최소 되려면 뭐야? 이것만 있을 때겠죠. 이거 말고 다른 원소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가 제일 작거든요. 2의 몇 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승계 6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45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게 많이 실려있는 문제죠.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자 어떤 수가 A의 원소면 7 빼기 X도 원소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자 자연수에서 1을 집어넣을게. 1을 집어넣으면 1이 원소면 7 빼기 1인 6도 원소가 되겠죠. 무슨 말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1과 6은 항상 어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1이 들어간다면 6도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6이 들어가면 1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지. 두 개의 수지만 뭐야? 마치 한 몸처럼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럼 마찬가지로 2가 들어가면 5도 자연스러운 승부할 거야. 3이 들어가면 4도 따라 들어가야겠죠. 자, 그 외에 다른 숫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예를 들어서 7이 원소면 0도 원소가 되는데 자연수잖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맞지? 그러니까 이 숫자 말고 다른 숫자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숫자들만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원소,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의 수야? 6개의 숫자지? 2의 6승? 아니지. 아까 말했잖아. 한 몸처럼 움직인다니까? 원소 몇 개로 보셔야 돼? 3개. 그지? 얘들이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안 들어가야 되니까 원소를 마치 몇 개처럼 3개처럼 보이니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도 2의 3승계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자, 한번 조심하셔야 돼. 공집합은 빠져야지. 공집합은 항상 공집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공집합이 빠지면 한 개 빼야 돼서 몇 개? 7개. 됐지? 그래서 쌍으로 세트로 묶음으로 존재하는 원소들은 하나의 원소로 취급해서 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렇지? 그게 문제 분수꼴 나온 게 또 마찬가지잖아. 어디니? 148번에 자 18이 A의 원소야. 그러면 어떤 원소가 A의 원소면 X분의 18도 A의 원소다. 그러면 18이 A의 원소면 당연히 뭐야? 18분의 18이 1도 원소다. 얘들은 확정. 즉 1과 18은 원소 확정. 근데 그것만 원소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자연수니까. 그러면 만약에 2가 원소면 2분의 18인 9도 원소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3이 원소면 3분의 18인 6도 원소가 되겠죠. 4는 될 수 있어 없어? 4가 A의 원소가 되려면 4분의 18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자연수 집합인데 4분의 18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4는 원소로 가질 수가 애초에 없는 거야. 아, 결국 X는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되려면 X는 18의 약수만 가능하겠네. 그럼 또 뭐 했어? 으쌰, 없네? 다 찾았네, 그치? 가능하지, 그치?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3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둘씩은 한 몸처럼 움직이겠네. 한 개의 숫자로 보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위에는 이거는 무조건 원소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들은 원소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겠죠. 이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를 할 때 SA의 최대값은 최대값은 원소를 다 때려 넣어야지. 얘들 다 들어가는 게 최대값이겠네. 그치? 다 더하면 얼마야? 20, 30, 9. 최소값은요? 최대는 안 들어가겠지. 그럼 얘들이 안 들어갔을 때가 최소네.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19.
가을보다 58. 그치? 생각을 조금만 더 뻗어가면 풀 수 있겠다. 누군가 조른 것 같은데 누구지? 자, 유형 29번 새롭게 정의된 집합이야. 여기까지만 할게. 뭐든 수학에서는 새롭게 정의해주면 그 정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지?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걸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해.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 어때? 뭔가 새로운 걸 정해줄 때 그게 복잡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라고 던져주잖아. 그치? 그 예를 통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있구나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없더라도 내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가면서 해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특정한 숫자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하니까. 자, 140번 보면 집합 S의 원소 중에서 제일 큰 원소를 MS로 정했다. 자, 정의가 뭐야? 아, 집합의 S의 원소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MS라고 약속했어. 그러면 봐, S 집합이 4. 예를 들어 해줬죠, 그치? 4만 원소 있으면 제일 큰 원소는 당연히 뭐가 되니? 4가 되겠고요. 1, 2가 원소면 제일 큰 거는 뭐가 되니? 2가 나오겠다. 자, 그럼 A는 1, 2, 3, 4, 5를 원소로 갔는데 그놈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X에는 1, 2, 3, 4, 5 중에 일부의 숫자들이 들어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X 집합 중에서 제일 큰 원소가 3 이상이 돼야 돼. 자, 무슨 말이야? 아, 부분 집합 X를 만들 때 제일 큰 원소가 3 이상이 되도록 집합 X를 만들어봐라.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제일 큰 원소가 3 이상이 되려면 3이어도 되고 4여도 되고 5여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하냐? 아, 제일 큰 원소가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나눠도 괜찮지만 뭐가 있겠니? 여사건이 남겠지. 제일 큰 원소가 3 이상이 되는 게 여사건은 뭐니? MX가 3보다 작은 거. 즉 2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럼 MX가 2가 2 이하가 되려면 제일 큰 원소가 2 이하가 되려면 2가 되어도 되고 1이 되어도 좋지만 2 이하가 되려면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3, 4, 5는 절대로 원소로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3, 4, 5를 원소로 갖지 않고 만든 집합들은 MX가 다 3보다 작다는 만족하겠죠. 이게 5승에서 3, 4, 5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되니까 몇 개 만들 수 있어? 4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여사거리가 전체에서 널 빼주면 되겠지. 전체 집합 몇 개야? 2에 5승계에서 4를 빼면 되겠지. 32에서 4를 빼서 얼마야? 28이라고 하죠. 그치? 왜? 아니? 아니야? 됐지? 여사건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라고. 여사건이 비단 우리 경우에서 구할 때만 쓰는 게 아니야. 그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복잡하거나 힘들 때는 반드시 여사건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치지, 눈치. 한 번 더 볼게. 150번. x는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x는 1, 2, 3, 4, 5, 6, 7, 8, 9, 10. 의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야. 자, fn은 뭐라 하냐? 어떤 수, 1부터 10 사이 어떤 수겠죠? 그 수에 대해서 그 값을 제일 작은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한 걸 fn이라는 거네. 그럼 다시 예를 들었지. 8이야. n자리 8을 넣었으니까 8을 최소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야. 그럼 8을 최소 원소로 가지려면 누구를 가져야 되니? 8은 반드시 포함해야겠죠. 그리고 8이 최소가 되려면 8보다 작은 원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부터 7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에 10승주에서 8은 빼야 되고요. 1부터 7까지 7개도 빼야 되니까 2에 몇 개? 7개 몇 개 만들 수 있다? 4개. F8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했어. 그다음 문제 보자. A, B가 둘 다 X의 원수일 때 A보다 B가 더 크면
FB가 더 크냐 이거네. 자, FN을 직접 한번 써볼게. 숫자 넣고 풀어도 돼? 안 되면 뭐 7, 8 넣고 풀어도 돼. 근데 보세요. FN은 뭐였어? 최소 원수가 n이 돼야 되는 거지. 최소 원수가 n이 되려면 n은 포함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1부터 n-1까지는 뭐 해야 되니? 제외해야겠죠. 아까 앞에서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2의 n승인데 얘는 한 개 포함하니까 빼고 n-1개 제외시켜야 되니까 빼야겠죠. 뭐예요? n이 최소 원수가 되려면 n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다음 것들은 제외시켜야 되겠다. 아 n이네. 미안. 10개 전체 원수에서 1부터 10까지 10개에서 한 개는 포함시켜서 빼고 n-3개는 또 제외시켜야 되니까 뺀 거지. 그럼 얼마야? 자, 2에 10-n이야 되겠네. 그치?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어. 그럼 맞는지 확인해봐. 아까 8 넣었을 때 4가 맞지? 8 넣으면 2의 제곱에서 4 바뀌어갖고 제대로 구한 거야. 그러면 A보다 크면 FA는 얼마야? 2의 10-A승. FB는 2의 10-B승인데 B가 더 크지? B가 더 크면 10-A가 크니 10-B가 크니 10-A가 더 크지? 이렇게 되네. 그치? 얘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구해놓으면 세 번째 계산 넘어갈 수 있잖아. F1은 2의 9승, F3은 2의 7승, F4는 2의 5승, F7은 2의 3승, F9는 2의 1승 해서 다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약속된 걸 제대로 이해만 하시면은 충분히 값들을 구하거나 심지어는 일반화된 식도 구할 수 있네.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한다? 아까는 얘를 문제에 써줬고요. 얘 기억을 준 건 뭐야? 이것도 얘를 준 거야. 기억은 항상 쉽지? 쉽지? 왜 준 거야? 아, 이거 직접 해보면서 구해보면서 확인해보라는 얘기야. 이게 어떤 규칙인지. 얘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같이 해보시면 되겠다. 자, 일단 조금 의지한 것보다는 많이 까다로운 유형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남은 부분을 할 텐데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쉬었다가 마저 보도록 합시다.